국민 여러분, 흐트러지고 있는 국가기강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부정한 수단으로 권력이 생길 때 국가의 정통성이 유린되고 법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목적을 위해서 절차가 무시되는 편법주의가 판을 치게 됩니다. 이 땅에 다시 정치적 밤은 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1992년 12월 18일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국의 군사 독재 시대의 종료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김영삼이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당시 군사 정권의 상징인 하나회가 여전히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죠.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군대는 육군참모총장, 기무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온통 하나회 일색으로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군부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언론 등 전 분야에 하나회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문민 대통령인 김영삼이 군부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김영삼이 군부와 타협하거나 어색한 동거를 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죠. 하지만 김영삼의 계획은 취임 이전부터 하나회 숙청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이 계획은 이른바 비선 라인이 주도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내 가장 막강한 권력 집단 제거인 만큼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박관용 대통령 비서실장, 권영애 국방부 장관도 사전에 숙청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993년 3월 5일 김영삼은 30여 년 만에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여 연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올바른 길을 걸어온 대다수 군인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영예가 상처를 입었던 불행한 시절이 있었고 이 잘못된 것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아 국군의 명예와 영광을 되찾아주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연설은 하나회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었고 3일 후인 3월 8일에는 하나회의 핵심이던 김진영 육군참모총장과 서완수 기무사령관을 전격 해임하고 후임자를 바로 취임시키게 됩니다. 이들에게 반격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한 매우 신속한 조치였는데 5공화국 탄생의 1등 공신을 단번에 뽑아냄으로써 숙청 작업에 서막을 열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의 해임이 하나회 숙청의 시작이라는 걸 눈치챈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단지 노태우가 그랬던 것처럼 김영삼도 전 정권의 측근 장군들 몇 명만을 쳐낸 후 공석이 된 요직에 본인의 측근들을 세우려 하는 것으로 해석했죠. 1993년 3월 18일 김영삼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선언하며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군 내부에서도 부패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군 내부의 하나회 세력은 움츠러들게 되었고 김영삼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4월 2일 수도방위 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의 수장을 보직 해임하게 되는데 국방부 장관은 이 사실을 해임 하루 전에 알았고 다른 장성들은 해임 당일 국방부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 알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되었습니다. 하나회의 맏형격인 핵심 인물을 경질하고 비하나회 인사로 대체함으로써 더욱 확고한 권력을 세우고 군부 내의 반발 세력을 속속 제거해 나갔습니다. 하나회는 이제 더 이상 그 권력을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후 하나회의 자녀 세력을 겨냥한 그들의 명단이 공개되는데 이 사건은 그들이 얼마나 불리한 상황에 처했는지를 실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교육사령부 지원처장을 맡고 있던 백승도 대령이 육사 20기 중장급부터 36기 중령급까지 하나회 125명 명단이 담긴 문서를 서울 용산구 군인 아파트에 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문서가 명확하지 않다고 여겨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으려 했으나 비하나회 군인들이 나서서 해당 문서를 복사하여 전국에 뿌리면서 사건은 커지게 되었습니다. 4월 13일 언론에 처음으로 해당 명단이 보도되었는데 당시는 하나회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던 국민들과 비하나회 군인들이 하나회의 실체를 제대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여론은 폭발하게 되고 무엇보다 그동안 승진해서 불이익을 받아왔던 비하나회 군인들이 대거 들고 일어나면서 하나회 척결에 힘을 싣게 되었습니다. 4월 15일에는 대대적인 군단장, 사단장급 인사까지 대부분 하나회 군인들 대신 비하나회 군인들로 교체하게 됩니다. 3월 8일부터 5월 23일까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전개된 1차 숙청으로 18명의 장성이 군복을 벗으면서 하나회의 권세는 완전히 꺾인 상태였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만한 하나회 고위급 장성들 숙청으로 마무리 지을 즈음인 7월 이충석 합참작전부장이 이양호 합참의장 취임 후 가진 회식 자리에서 정부가 장군들을 함부로 대해서 외부에서 제멋대로 군을 매도한다며 소리치고 소란을 부린 일명사파리가 된 회식 사건이 발단이 되어 대대적인 2차 숙청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중심인물인 이충석이 보직해임과 동시에 강제전역을 당하고 뒤이어 군전력 현대화 사업인 율곡사업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과 장성들이 뇌물을 받은 사건인 율곡사업비리가 명분이 되어 하나회 군인들이 많은 제1야전군사령부의 숙청에 칼날이 향하게 됩니다. 10월에 접어들어 숙청의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강도는 세져서 하나회원인 김정원 육군사관학교 교장, 이택형 합참작전기획본부장, 안광열 국방부 시설국장, 최기용 정책기획관 등 다수가 보직해임 후 전역하게 됩니다.
1993년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숙청으로 마무리될 줄 알았으나 1994년 4월에도 잇따라 일어난 하나회원의 해임에 따라 중장급 이상의 하나회원들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 2차 숙청에서는 영광급 장교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김영삼 취임 직후 매우 과감하고 신속하게 진행된 하나회 숙청은 1994년 10월을 끝으로 1년 7개월간의 숙청이 마침내 마무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군대의 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군인들을 정치에서 배제하여 국군을 문민 통제 아래 두는 군수령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많은 나라들이 군부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영삼의 성과는 주목받게 됩니다. 하나회는 곧 명맥이 완전히 끊기게 되었고 군부가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취임 후 발빠르게 비밀리에 숙청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건드린다는 것은 꿈에서조차 상상하기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2.12 신군부 쿠데타 이후 하나회는 군부 내 요직을 독점하고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또 다시 정권을 뒤엎을 수 있는 힘이 있었기에 김영삼 정권의 몰락은 물론 힘들게 달성한 민주화도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을 무릅써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국가 지도자가 의지와 신념을 갖고 강단 있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김영삼이 숙청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회는 지속적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영삼 정권에서 있었던 하나회 숙청에 대해 들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제47기 졸업식에서는 깨끗한 정부와 깨끗한 국군만이 힘있는 정부,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다면서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 국민과 더욱 가까워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새 정부는 3군의 균형 발전을 기본 원칙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